터득골 선막스쿨 삶디자인학교 제8강 제3부 이어집니다. 이제 본 강의는 다 끝나고, 그리고 또 BTN TV 방송국에서도 이제 다 철수하고, 이제는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강의, 서로가 교감하는 강의, 이런 것을 지향하는 저로서는 이 시간이 대단히 귀한 시간입니다. 터득골과 선막스쿨이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남우선 대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선막스쿨을 그렇게 인생의 어떤 그 필생의 사업으로서 선막스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우선 대표가 선막스쿨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실 인연은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소개로 여기를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게 전 북카페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의 결도 같고, 그 다음에 이 지향하는 지향점도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치자. 따로 할 거 뭐 있냐. 이게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선막스쿨과 터득골이 함께 이 강좌를 갖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벌써 나이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우리 남우선 대표는 저보다 10년 말입니다. 12년 말인가? 띠동갑이에요, 띠동갑. 그러니까 연부역강하죠. 그러니까 뭐 강사 교섭이라 이런 게, 하여튼 뭐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함께 그렇게 운영을 하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사장을 맡고, 그 다음에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남우선 대표가 워낙 성실하신 분이고, 또 생각이 바르고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다시 대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계속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권대우 이사장님은 이제 어쨌든 25년 전에 여기서 15분 거리에 귀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여기 온 지 20년 됐는데 5년 전에, 저보다 5년 전에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살고 계십니다. 아마 그때는 사업 창업하신 게 실패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안 나간다 그 마음으로 아마 입사를 한 거죠. 입사하셨는데 이제 다시 어쨌든 3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인연인데 이제 저하고 만난 거는 한 4, 5년 전에 처음 뵌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작년에 이제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어떤 경영에 이제 저보다는 뭐 대선배시니까, 또 저는 이렇게 큰 경영을 한 적이 없고 또 경영을 잘 모르고 그냥 기획만 주구장창 평생 한 사람인데, 제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걸 좀 많이 나누려면 이런 경영적인 능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뵌 거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많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또 우리 이사장님 할 수 있는 역할 합쳐서 뭔가 이 삼디자인 학교를 좀 잘 이 지역에 이제 유산으로 남겨서, 저희는 언젠가 이제 여기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어떤 한 좋은 교육 공간으로 남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이제 같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선막,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여기서 제가 주말을 포함해서 한 3, 4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반전 있는 삶이 그것이 맞다고 지금 보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에 가면 또 뭐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주로 이제 권대욱 TV를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권대욱이 만난 사람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먹방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오늘 돌아가시면은 이 자리에서 권대욱 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지금 뭐 제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구독자가 한 11,000명 정도, 11,000명 정도 되는데, 암만 해도 그 컨텐츠 자체가 좀 길고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디 차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면은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창단 물론 노래도 있고요. 선막은 저희 삶을 바꾼, 오늘의 권력을 만든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원하시면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산막축구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실 수도 있고. 35년에 사장, 그게 삶에 도움이 되셨는가?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가? 그거를 우리를 네.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경험, 때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경험조차도 모두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35년은 그 경력 도움이 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이라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날 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저한테는 큰 그 인적 자산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기업의 연결, 기업과 기업의 연결. 그걸 저 코치 자격증을 따서 코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CEO를 오래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돈, 맹자님도 그랬습니다.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활에 풍족한 재산이 계속 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항심, 똑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맹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군자는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불편합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은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그 경우에 다 틀리죠. 이런 제시를 하나 할게요. 어느 정도의 부울까? 그것이 뭐 1억이냐, 2억이냐, 3억이냐. 그게 아니고 자기 후배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떤 식당에 가든 식당의 메뉴표 걱정을 안 하고 밥을 사줄 수 있는 정도의 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는 어떤 명예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친상을 이제 당했을 때 그 상가에서 가장 많은 조의를 받는 정도의 명예. 괜찮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행복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 이상 되면 이거 효과는 거의 엑스포넨셜로 줄어든다고 지금 봅니다. 따라서 이 어느 정도의 이걸 위해서 CEO의 생활은 도움이 됐죠. 그래도 급여를 좀 많이 받고 저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산막수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은 극동건설 제가 그만두고 딱 왔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회사가 제공하는 마지막 차를 타고 집에 술이 이만큼 지어가지고 오는데 걱정거리가 내일부터 당장 용돈을 탔어야 되는 거예요. 동급쟁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내 성격이 불같은데 그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때는 정말 총알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데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용돈을 달라 그러면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무지개 많이 준대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예상하라고 용돈 달라 그러면 초창기에는 막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런대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또 달라 그러면 아니 그때 준 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진짜 피와 땀을 흘려서 이렇게 번 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그게 고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백수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재산도 많이 없지만은 가용자산, 소위 말하면 캐시성, 현금성 자산은 내가 좀 관리를 하겠다. 그동안 저축한 걸 다 갖다 다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그걸 다 통장을 주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산막스쿨이 있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CEO의 생활, 당연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근데 너무 지금 사장 하시면서 나답지 않았다. 아까 그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은퇴를 2021년 재작년에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직장 생활 한 40년 하신 48년 상태신데 그럼 그 세월을 어떻게 그 세월 동안에 직장에서의 나다운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 내지는 이렇게 뭐 일과 삶을 좀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시도는 많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원천적으로 대기업이라는 건 불가능한 삶인 건지? 그리고 선배님으로서 그런 좀
조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만두고 딴 삶이냐.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고통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루에도 10번씩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내가 초년병 시절에는 상사가 부당하게 나한테 막 나무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 그만두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고민이 덜 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강도와 심도는 더 깊어집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1984년도부터 2년 반 동안 중동의 본부장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나이 34살에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그 본부장, 지사장으로 나갑니다. 그때 총 7개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오직 하면 젊은 저를 현장 경험도 전혀 없는 나라를 보냈겠어요. 이 사람 보내도 안 돼, 저 사람 보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회장이, 그러면 자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뭐 거의 버리는 심정으로 저를 보낸 건데, 가기 전에도 말이 많았죠. 현장에 있는 저희 선후배들이 막 그때는 손편지 써가지고 절대로 오지 마라. 이게 다, 전부 다 어질러 놓은 현장에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너 여기서 저를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슨 핑계를 대고도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회사의 명령이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젊었을 때니까. 나이 34살짜리입니다. 그렇게 어려워?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 두 생각이 이제 병행돼서 제가 현재 부임하면서 그때 내 나가면서 우리 회장한테 딱 약속을 받아낸 게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전쟁터에 간다. 전쟁에 내가 총사령관인데 그때 갈 때마다 총알을 쏠까요 말까요? 박격포를 쏠까요? 이거를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여다 배치할 거 이거 물어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전권을 주십시오. 34살이 당돌하죠. 우리 회장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내 눈빛을 보더니 그거 안 해주면 안 갈 놈이거든.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해줄게. 대신에 자기도 요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라고. 첫째, 공사를 잘 끝내라. 두 번째, 나한테 빌려간 돈 갚아라. 결국은 공사를 잘 끝내라는 특명을 받고 갔죠. 2년 반 만에 깨끗하게 회장이 원하는 걸 제가 다 했습니다. 34살짜리 전무가 현장에 가서 2년 반 동안의 가진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장을 전부 다 완성시키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아요. 나랑 본사에 있을 때는 1년에 몇 번씩 가도 현장을 가봐야 요구할 게 밖에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사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86년도 6월 달이니까. 그때부터 사장이 된 거죠. 왜 순간순간에, 이 회의가 없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소식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일 행복했는데, 본사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사장이 돼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보통 부장 때, 이사 때, 전부 때도 이렇게 소신있게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이거 하던 사람이, 이년 내가 사장이 됐으니까 더 소신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돌아왔는데, 천만의 말씀. 더 사람이 자꾸 쪼그라들고 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주저하게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그겁니다. Something to lose입니다. 아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죠. 무언가 잃을 게 있는 거예요. 사장이란 지위, 좋은 차, 많은 봉급, 많은 부하. 내가 회장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너 권도.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싶지만은, 초기에 이렇게 처음으로 올라오지만, 제가 가장 갈등을 많이 했던 게 건설사 사장 시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텔 사장이 되잖아요. 호텔은 조금 건설하고 좀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제일 첫 직장이 하얏트 리전시 제주 호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제가 아콜 엠바스로 갔는데, 제가 갈 당시만 하더라도 호텔이 6개밖에 없었어요. 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 주주들에게.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일 잘 못하면 잘라라. 그리고 한 3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10년을 갔다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나올 때 호텔 24개를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장 많은 호텔 체를 했는데, 여기는 거기 건설보다는 훨씬 덜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10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 100번을 묻고 또 생각해도 너희 지금 가는 길이 옳다면은 그 소신대로 가라. 소신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신만은 잃지 말자.
그렇게 계속해서 참고하다 보면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틴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장인들이, 모든 직장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직장인 통계에 의하면 30%가 안 돼요. 직장인들로 한 달에 몇 번씩 그만둘 생각하는 사람이 99%입니다. 이게 우리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렇다고 오나 경영자는 안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맨 그런 똑같은 적이 있겠죠. 그러나 항상, 나의 가는 길이 옳다. 이 길을 가야 돼.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나중에는 가야 돼. 이 생각 하나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뭘로?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거. 생각만 해도 눈이 반짝이는 일. 그것이 저는 청춘학 정단하고 함께 유엔에 가는 것이었고, 지금 고 글로벌에서 내년도 뉴질랜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이루어진 꿈은 이미 꿈이 아닌 거예요. 유엔 그 무대에 서서 제가 3분 동안 스피치를 하고 우리가 공연하고 사무총장, 박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유엔사들의 박수갈채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딱 생각하니까 허무해. 모든 것이 다 허망해. 근데 허망하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 꿈이 아주 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일 터득벌에서 내가 강해. 정말 비록 오디언스는 적지만은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 이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눈이 반짝이고 그런 건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하나 던져놔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거든요. 살아가야 될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표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앞에 던져놓고 그거를 향해서 몰입해서 가는 그 과정. 이것이 저는 행복의 첫 경이라고. 이게 방송에 이게 실렸어야 되는데. 끝난다. 아니, 나중에 뭐 저 영상 보내. 그러면은 이제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이거는 평소에 잘 하신 거예요? 연습한 표현합니까? 노래 좋아했죠. 그런데 연습의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이 합창단에 매주 우리가 발성 연습서부터 3시간씩 연습해요. 전혀 할 줄 못하는데 합창. 넌 훨씬 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노래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돼요. 합창이라는 건 노래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휘자님 말씀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단원들은 악기예요, 악기. 지휘자가 원하는 그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노래를 잘하고 안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설명,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보다 한 3년 선배 되시고. 네네. 저도 건설에서 출신이고, 사오장님 전공이 있었고, 저도 전공이 있었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내가 좀 많은 오늘 강의를 듣고, 내 생각을 좀 많이 좀 변하는 거 있고, 아까 뭐 건대부터 좋아요 눌려, 난 그것도 누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이런 매스컴하고 안 보고 산 지가 벌써 25년 됐어요. 예. 그래서 아까 뭐 누를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 강의 잘 들었어요. 네네. 내가 내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네. 얘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아이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강사로서는 그 이상의 찬사가 없죠.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눠주신 건데 대단히 박수. 다음에는 아마 거기 선막스쿨 15분 거리에 거기도 아마 가실 기회도 있으실 거고 저희가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좀 기획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은 이제 끝났고, 다음 시즌에 우리가 또 한 8그, 이 강의를 할 때, 그때 적절한 날에 끝나고 이날은 산막스쿨에 가서 1박 하는 겁니다 하고 공고를 할 거예요. 그때 오시면 돼요. 아주 훌륭한 공부입니다. 그거는 이제 또 계속 인연을 이어가시면 또 이제 방문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 그리고 저희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우선 대표의 Before I Die 랩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강을 전체 아우르는 랩업, 그리고 참여자들의 그 소감, 이런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진행할게요. 예. 다 오셨나요? 선생님 마지막 오신 거죠 지금? 예. 이제 이게 두 번째 3디자인 학교인데요. 사실은 저도 죽기 전에 할 일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서울에서 제가 이제 30대에 원주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생각한 거죠. 우리 이사장님이 여기 산막에 오신 게 40대 그러니까 25년 전이니까요. 예. 48살. 48살, 저는 30살에 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 제가 온 기준은 그냥 뭐 전원, 기농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좀 나의 소명과 그 죽기 전에 할 우선순위를 내가 생각해 보니 지금 오늘 생각하는 요거를 저는 30년 전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니까 딱 제가 원하는 삶은 이제 아주 야생성이 살아있는 산에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이렇게 부인이 없는 산이 아니라, 예. 실토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저도 처음에 3년은 부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인을 무조건 손잡고 끌고 오면 다시 또 돌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올 때까지 3년을 이제 혼자 여기서 오두막 짓고 이제 하다가 이제 3년을 다니다 보니까는 자연이 좋은 건 누구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시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여기서 집을 짓겠다. 그래서 그 3년을 제가 이제 기다린 거죠. 3년 정도 기다리면 사실 모든 일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있고 또 더불어서 그 재미있는 일이 있는, 그러니까 수입이 없으면 여기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다 돈 까먹고 또 되돌아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아니면 너무나 이제 힘들게 살거나. 그래서 그런 거 말고 하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어떤 그 제3의 어떤 그 삶, 그런 걸 한번 좀 살겠다라고 제가 이제 결심하고 그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시내 그 원주의 매지리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10년 살았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땅 살 돈, 집 질 돈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저도 어마어마한 집요한 사람이죠. 10년을 기다려가지고 하니까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제가 책을 그때 기획을 한 20년 전이죠, 딱.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말리던 책이었는데 저는 그게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망한 사람이 더 대부분이지만. 근데 이상하게 저를 끄는 어떤 그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는 시골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아파트에서 한 15분 걸어 올라가면은 과수원을 하다가 누가 버리고 간 빈집이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내가 불법 주거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많이 수리는 못하고, 왜냐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도배 장판 정도만 싹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보통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 존재하는 삶에 집중이 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시골집 아시다시피 문지방에서 마당이 바로 이렇게 거의 뭐 수평에서 약간만 고개를 숙이면 보이는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제가 풀을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관찰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뭐 생물 자원이 아니었다. 얘네들이 하나의 다 하나의 어떤 나하고 동등한 어떤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됨으로써 그러한 의식을 가진 원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황대권 선생이 그때는 완전 무명이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회 미적응 상태? 그런 어떤 분이었는데, 그 원고를 제가 발굴을 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원고였어요, 사실은. 이런 풀 얘기를 누가 읽냐, 요즘 세상에. 근데, 단순한 풀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느낌표라는 이제 옛날에 MBC에 책을 읽읍시다에 선정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스트셀러 1위가 돼가지고 저에게도 시골에 올 수 있는 티켓이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이제 그 꿈을 제가 10년을 품고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장 꿈이 있으면 오실 수 있는 상황도 계시지만은 저같이 10년이 걸려야 꿈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환경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또 지금 한 20년
다시 또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또 한 10에서 한 20년 그 시간이 또 남아 있는데 제가 30년 전부터 계속 적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바로 이 3디자인 학교의 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민도 많고 또 아직 풀어야 될 숙제도 많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다들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그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공이다. 뭐 과제야 너무 많지만 그래서 그 끌어오게 된 어떤 원리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게 이제 3디자인 학교예요. 특히 이 시간. 네. 그래서 이제 어떠셨어요? 8번의 강의를 다 들은 분이 지금 몇 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기대에 부합했었나요? 아니면은 조금 뭔가 좀 미흡했었나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끝나고 한번 얘기해 주시는데 일단 오늘 지금 나눠드린 거는 이 종이 비포 아이 다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 1년에 한 번씩 꼭 해요. 근데 작년에 한 그거 이제 이거 버킷리스트 하고 또 올해 하면 또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진짜 내가 지금도 많이 있지만 1년 후에 나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신비롭고 또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 것이며 또 좋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우주의 어떤 신비가 거기 담겨 있는 건데 여기 이제 8가지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이미 뭐 이제 이해하고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만다라 아트 같은 개념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미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거를 이제 쓰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라 그러면은 보통은 뭐 막 100가지, 200가지 막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단 좀 시한부라고 하는 관점을 좀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보통 뭐 일주일 산다 그러면은 뭐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낫고 근데 그렇게 짧게 설정하지 말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내가 선정한다라고 하면 좀 근사치에 맞는 어떤 현실성이 있는 어떤 버킷리스트나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적어보는데 우리 8번 강의를 다 들어보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김현수 선생님 강의에서 기억나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인문학 강좌나 이제 다른 자기개발 강좌에 갔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3디자인 학교에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의식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을 체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받고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는 사실 의식으로서 인간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관점을 가졌을 때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목표로 삼는 어떤 것을 진행할 때 그거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관한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 8가지 국면에 어떤 죽기 전에 할 일을 적어도 그것을 경험하는 관점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내가 만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직장 생활을 해도 하루에도 뭐 10대 번씩 뭐 혹은 100번씩 그만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참는다 혹은 뭐 어떤 직장을 바꾼다 아니면은 어떤 새롭게 다른 관점으로 체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3디자인 학교에서는 그러한 일단 자기가 정한 어떤 버킷리스트를 정한 상태에서 그걸 정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번뇌가 있다면은 그 번뇌를
참거나 아니면 극복하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좀 영원히 사는 의식으로서 이 인간을 체험한다라고 하면 그런 번뇌를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계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 경계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이제 권 이사장님도 소우기가 있고 중우기가 있고 대우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계에서 생기는 거는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번뇌가 있다는 거는 소아가 느끼는 어떤 경험, 어떤 의식의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보통은 소아의 입장을 고정시켜 놓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해결돼도 해결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터득골식의 어떤 그 번뇌의 경험은 그거를 타자화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힘들어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식으로서 이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나무선으로 살았는데 나무선도 어젯밤에도 뭐 타로를 보면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곤란한 애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나무선이라는 사람이 이런 점을 어려워하는 존재로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와서 타자화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의식은 갇혀 있지 않고 나무선에 갇혀 있지 않고 이미 확장돼서 뛰쳐나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그 걱정, 근심, 두려움, 번뇌와 같은 것이 오히려 그 변형돼 가지고 나를 확장시키는 어떤 오브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한 어떤 삶의 목표들을 정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정하지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은 정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정한 것까지는 이제 1차 관문인데 이쯤에는 이제 과거에 내가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 삶은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집에 손님이 와서 자고 가는 거. 왜냐하면 난 할 일이 있고 책도 읽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는데 누가 하룻밤 와서 자고 가면 통째로 24시간을 내가 다 할애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이율배반이 제 손님은 좋아했는데 우리 처가 손님을 데려오면 그렇게 막 그게 막 그 분별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처가 그 당시에는 MBC 방송 작가를 하고 있을 때라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여서 뭐 굉장히 인연이 많아졌는데 이제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 시간은 좋았는데 일정 한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내 세계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소화적인 세계에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 그런 거 싫어하는. 그리고 내가 글이나 책을 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거의 어떤 그 성취하려고 하는 방식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책을 내려고 하지? 글을 쓰려고 하지? 라고 하면 나누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거하고도 맞지가 않는 거더라고요. 그걸 이제 좀 더 제가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니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한번 해보자. 사실은 이 두 가지 일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벌써 이제 저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을 떠난 거죠, 이미. 예. 근데, 과연 이제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거의 뭐 10kg 정도 빠지는 어떤 굉장한 고행 수준의 또는 또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그 어떤 또 그 즉정적인 그 거부감이나 뭐 이렇게 어떤 뭐 분별심은 많았죠. 이상으로 터득골 선박스쿨 3디자인학교 제8강 3부 모두 마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